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의 무게를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나도 모르게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기도 하지요. 반대로 따뜻한 한마디가 평생 잊히지 않는 힘이 되어 나를 기억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은 사람의 됨됨이는 그가 쓰는 말에서 드러난다 라고 했습니다. 특히 나이 든 이들이 사용하는 말은 삶 전체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고 했지요. 어떤 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 귀하게 여겨지고 어떤 이는 점점 외로워지는 이유가 바로 이 말버릇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젊어서는 성격이 급하고 말이 거칠어 주변 사람들과 자주 부딪혔습니다. 그러다 환갑을 넘기고 건강이 나빠지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점점 줄어드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때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평생 잘못 사용한 게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바로 내 말이었구나. 그분은 그때부터 습관적으로 사용하던 말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고 손주들도 예전보다 더 자주 안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작은 것 같지만 사람을 잃게도 하고 사람을 모이게도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은 정약용의 가르침을 빌려 노년의 삶을 따뜻하게 채우는 세 가지 말버릇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인생의 말년을 크게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 말버릇이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다. 마음이 곧으면 말이 바르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말이 거칠어진다. 노년에 가장 먼저 지켜야 할 말버릇은 바로 감사의 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감사해야 하나? 나는 이제까지 가족을 위해 다 바쳤는데.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감사의 말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한 할머니는 젊을 때 남편과 자녀들에게 늘 요구만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건 해라, 저건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다 보니 가족들이 피곤해하고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고맙다는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작은 일에도 고마워라는 말을 습관처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가족의 표정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가장 따뜻한 표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녀, 배우자, 이웃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아끼지 않는다면 그 집안에는 웃음이 늘어나고 노년의 외로움은 크게 줄어듭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감사 표현을 자주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정서적 안정감이 높고 사회적 관계가 훨씬 더 건강하다고 밝혀졌습니다. 감사는 나를 위해 하는 말이면서도 상대를 위로하는 선물이 되는 셈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말버릇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가족의 분위기와 내 마음의 평안이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 저녁부터라도 가장 가까운 이에게 고마워라고 말해보시면 어떨까요? 이제 이어서 두 번째로 지켜야 할 말버릇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에 꼭 지켜야 할 두 번째 말버릇은 내가 틀릴 수도 있지라는 자세를 담은 말입니다. 정약용은 젊은 관료 시절 윗사람이 틀린 말을 해도 정면으로 반박하지 않고 겸손하게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하고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겸손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부드럽게 이어줍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삶의 경험이 많아지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게 됩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확신이 지나치면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이 어려워지고 그냥 말이 안 통해요라는 말로 돌아오게 된다는 점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틀린 말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듣지를 않아요. 그 말 속에는 억울함이 담겨 있었지만 자녀들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랑은 대화가 안 돼요. 항상 자기가 맞다고 하시니까요. 이런 사례는 상담실에서도 흔히 듣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려다가 되려 벽을 쌓게 되는 경우지요. 그럴 때 필요한 말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좀 지나쳤을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말만 바꿔도 상대는 마음을 닫지 않고 대화를 이어갑니다. 겸손한 말버릇은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이 쌓이면 늦은 나이에도 주변에 사람이 남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이해해 주는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하니까요.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항상 자기가 옳다고 말하고 지혜로운 이는 항상 자기가 더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여러분, 자녀든 배우자든 이웃이든 다른 생각을 가졌을 때 먼저 이렇게 말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그 한마디가 지혜로운 노년을 여는 문이 되어 줄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노년의 말년을 복되게 만드는 세 번째 마지막 말버릇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노년에 꼭 지켜야 할 세 번째 말버릇은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위로의 말입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일으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 그러니 입을 열 때마다 그 말이 꽃이 되게 하라.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주변의 어려움과 고민을 더 자주 듣게 됩니다. 자녀의 직장 문제, 손주의 진로, 배우자의 건강까지. 가까운 이들이 힘들어할 때 무심코 내뱉는 말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되기도 반대로 더 무겁게 누르기도 합니다. 한 할아버지는 손주가 시험에 떨어져 낙심해 있을 때 너도 이제 정신 차려야지라고 말했습니다. 진심은 격려였지만 손주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후 할아버지는 상담 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잘 되라고 한 말인데 그 아이는 상처로만 들었나 봅니다. 반대로 한 할머니는 손주가 힘든 시기를 보낼 때 그저 조용히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나는 언제나 내 편이야. 그 손주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다시 일어날 용기가 났어요. 여러분, 말은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노년에 이르는 우리는 상대에게 위로와 희망을 건네는 말버릇을 갖출 때 말년의 삶이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심리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언어를 자주 쓰는 어르신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우울감이 훨씬 적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응원해주는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의 말처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꽃이 될 수 있다면 그 꽃은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살리고 내 노년의 길도 함께 환하게 밝혀줍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 세 가지 말버릇이 어떻게 실제로 노년의 관계와 삶을 바꾸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말버릇은 결코 추상적인 가르침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의 삶을 바꾸어 온 힘이었습니다. 한 어르신은 젊은 시절에는 가정에 무뚝뚝하고 감사의 표현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어 건강이 나빠지고 나서야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멀리 있던 자녀들이 더 자주 전화를 걸어왔고 손주들도 할아버지 집에 가는 걸 즐거워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달라진 건 말 한마디뿐인데 가족의 마음이 이렇게 가까워질 줄은 몰랐습니다. 또 다른 어르신은 늘 자신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충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점점 대화를 피하는 걸 느끼고 난 뒤 내 생각이 다 맞을 수는 없지. 내 말도 옳을 거야 라는 말을 습관처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자녀들이 차츰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가족 모임의 분위기도 밝아졌습니다.
한 할머니는 손주가 취업에 실패했을 때 처음엔 꾸짖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괜찮아, 넌 반드시 잘 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손주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할머니의 그 한마디가 아니었다면 나는 다시 도전할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말버릇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작은 습관입니다. 감사의 말, 겸손의 말, 위로의 말. 이 세 가지가 모이면 노년의 삶은 더 이상 외롭지 않고 사람들이 머무르고 싶어 하는 따뜻한 공간으로 바뀝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말은 곧 덕이 되어 세상을 이롭게 한다. 노년에 우리가 덕을 쌓는 길은 거창한 업적이 아니라 매일의 말 속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말버릇들을 생활 속에서 꾸준히 지켜내기 위한 실천 방법과 작은 습관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버릇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평생의 습관이 쌓여 만들어진 것이기에 작지만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의식적으로 말하기 전 잠시 멈추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대화 중에 감정이 앞설 때는 무심코 날카로운 말이 나오기 쉽습니다. 그럴 때 호흡을 한번 고르고 이 말이 상대의 마음을 살릴까 다치게 할까? 스스로에게 묻는 순간 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둘째, 작은 감사를 메모해 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하루 자녀가 해준 일, 배우자가 건넨 사소한 배려를 떠올리며 짧게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그 메모를 바탕으로 고마워, 덕분에 편안했어라고 말하면 그 진심이 곧 관계의 온기가 됩니다. 셋째, 겸손한 말은 상황을 가볍게 만듭니다. 자녀와 의견이 다를 때 내 생각이 항상 옳은 건 아니야 라고 먼저 인정하면 상대는 방어를 내려놓고 솔직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이 작은 말 한마디가 세대 차이를 뛰어넘는 다리가 됩니다. 넷째, 위로의 말을 생활 속에 심어 보십시오. 손주가 힘들어할 때, 배우자가 피곤해 보일 때, 괜찮아, 나는 내 편이야 라는 짧은 말만으로도 상대는 다시 힘을 얻습니다. 위로는 긴 설명이 아니라 진심 어린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상담 중에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무엇을 뿌리느냐에 따라 내 노년의 정원이 달라집니다. 감사의 씨앗을 뿌리면 고마움이 자라나고 겸손의 씨앗을 뿌리면 대화가 피어나며 위로의 씨앗을 뿌리면 사랑이 가득한 꽃밭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거창한 변화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단 한마디라도 따뜻하고 긍정적인 말을 선택한다면 내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며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따뜻한 당부와 부드러운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약용의 가르침과 실제 어르신들의 삶을 통해 노년의 복을 불러오는 세 가지 말버릇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감사의 말은 사람을 다시 내 곁에 머물게 하고, 겸손한 말은 마음을 열어 대화를 이어주며, 위로의 말은 지친 영혼을 일으켜 세웁니다. 이 세 가지는 작지만 노년의 삶을 전혀 다르게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보다 더 큰 가치,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의 따뜻한 마음을 지켜주는 힘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말이 가족에게 어떤 울림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잠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 내가 틀릴 수도 있지라는 인정의 말,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위로의 말이 여러분의 말년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좋은 말은 덕을 쌓고 그 덕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 오늘의 대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따뜻한 씨앗으로 심겨 앞으로의 노년이 더욱 평안하고 복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그 진솔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따뜻한 지혜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으로 곁에 머물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언제나 고요한 행복과 잔잔한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생의 라디오였습니다.